최강 시사 윤태곤의 눈. 네, 윤태곤의 눈. 의제와 전략 아직도 모르겠어. 의제와 전략 그룹 더모의 정치 분석 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뭐 통화 언제 하냐? 뭐 이렇게 막 왈가왈부 있었고 너무 늦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좀 전에 했다면서요? 지금 하고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전 8시부터 통화를 한다라고 청와대가 이제 아침에 밝혔거든요. 지금 네. 8시 22분이니까 통상 뭐 짧아도 한 3, 40분 하거든요. 그렇죠. 통역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네,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오늘로 보름인가? 네, 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참 여러 나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예요. 미국 새 대통령이 들어온 다음에 몇 번째로 통화하느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며칠 만에 통화하느냐. 뭐 그리고 자기들 다른 정부하고 비교하기도 하고 전 정권 때는 뭐 몇 번째인데 뭐 이번 몇 번째고. 우리만 유난한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근데 순서가 있어요. 대략적으로는. 원래 관행이라고 그렇죠. 할까? 네. 어떤 순서예요, 보통? 맨 처음 하는 것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나라입니다. 캐나다, 멕시코. 뭐 예의겠죠, 그것도. 네, 그렇죠. 일종의. 캐나다, 멕시코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20일 취임이었지 않습니까? 네. 트리도 캐나다 총리 22일. 예. 그리고 이제 이름이 기네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아이고야, 대통령하고 어렵네. 23일. 예. 그 다음은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핵심 동맹국.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그렇군요. 영국은 뭐랄까 이게 식민지 모국이기도 하지만 관계가 좋은 종주국이 뭐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렇죠. 뭐 종주국이라고 안 하지만 연결이 돼 있죠. 예. 미국하고. 그다음 프랑스는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의 혈맹 동맹국이고 그다음 독일. 그러니까 네. 이번에도 23일에 보리스 존스 영국 총리, 그다음 마크롱 대통령 24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이게 이제 그냥 루틴이에요. 예. 그 다음이 어디예요? 그 다음이 약간씩 조금씩 바뀌는데 이번 네. 같은 경우에는 26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다음 27일에 스가 일본 총리. 27일. 네, 사실은 전에도 이런 순이었습니다. 오늘 2월 4일이잖아요. 네. 우리는 특히 이게 일본 바로 뒤에 하긴 해요. 원래도. 근데 이제 뭐 한 다음 날 하는 경우도 있고 한 3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일주일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당국자들이 속을 좀 졸이고 있었죠. 숫자로만 보면 조금 늦은 건 사실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앞을 한번 보면은 네. 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2009년 1월 20일에 취임하고 28일에 아도다루 총리, 30일에 후진타오 주석, 그리고 2월 3일 이명박 대통령하고 아시아 국가 세 번째로 통화했는데 그러면 이제 취임 후 13일 만인데 그때도 28일, 3일이니까 한 5일 상관이긴 해요. 일본하고 떨어진 게. 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가 좀 빨랐어요. 그러니까 1월 20일에 취임을 하고 인도 총리 이때는 이제 이때부터 미국이 실질적으로 중국 압박하기 위해 가지고 인도하고 강하게 될 때죠. 그렇군요. 인도 2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8일, 그리고 30일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그때는 대행이었군요. 예. 사실 이때 청와대 쪽에서 외교부 쪽에서 우리나라 그때 대통령 탄핵되고 대행이라 가지고 이 통화가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되게 빨리 돼가지고 한숨을 돌렸었죠. 일단 오늘 됐으니까 한 보름 만에 된 거네요, 이번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도 뭐 좀 가슴 졸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호주 같은 데가 보통 우리보다 앞에 하는데 안 했어요. 오늘 하는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뭐가 있었냐면은 미중 갈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복잡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아니죠 바이든 행정부의 제1순위 국정 운영은 코로나입니다. 백신 숫자 올리는데 제일 주력하고 있고 그 다음이 미중 갈등 문제. 행정부의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에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 딱 있겠다. 중국에 대한 스쿼드, 중국 압박. 오히려 더 강공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안보나 경제 문제로는 중국을 압박 많이 했는데 인권 이슈 같은 건 별로 관심 없었거든요. 네. 근데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이나 정치 이슈로도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뭐 BBC에서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이제 여성들에 대한 이제 폭력 문제 같은 거가 뭐 보도가 됐는데 그런 거 아마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한중 정상통화를 먼저 했잖아요. 그 청와대가 그 뒤에 뭐 이건 새해 인사라서 그렇게 크게 볼 건 아니고 그랬는데 중국은 또 아주 떠들썩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미 정부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응하진 않는데 의회 쪽에서는 상원 외교위원장 내정자 같은 경우에 노골적으로 불만이 드러냈죠. 그래요. 민주당 소속이고요. 이 상황이 이제 어쨌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복잡한데 특히 중국하고 얽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참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자, 이런 거가 있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천안문 열병식 참석 이거 되게 빅뉴스였었죠. 그렇죠.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그때는 반응을 안 했습니다. 뭐 알아서 하는 거다. 공식 입장인데 뒤에 상당한 압박을 가했죠. 그 두 가지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드하고 위안부 합의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었습니다. 이게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죠. 이때 이랬던 사람들이 거의 다 지금 다시 들어와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외교장관도 경험 많은 정의용 전 안보실장으로 이제 청문회 중인데 교체가 됐고 일단 하나 봐야 될 게 지난달에 NSC 2차장 인사예요. 이게 원래 김현종 차장이 있다가 외교안보 특보로 빠졌지 않습니까? 김 차장은 좀 경제 전문가잖아요. 통상 전문가잖아요. 여기 대신 들어온 사람이 김형진 2차장인데 외교부 북미국장, 차관보, 청와대 외교비서관 등을 지낸 핵심 보직을 역임했고 그 앞에 직전에 사실 서울시 국제관계대사였어요. 좀 한직이죠. 그러니까 현 정부에서 뭐 북미 라인이 많이 밀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도 했는데 근데 그 북미 라인의 핵심을 다시 청와대로 이제 갖다 앉혔다. 이게 정통파를 전면에 배치한 거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최고 과제는 코로나 대처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시간을 좀 벌어놓은 게 있고 이제 한 하반기부터 우리도 대선 경선이 시작되고 내년 3월이 대선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러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차분한 자세로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자기 정부의 바통을 넘겨준다.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통화했으니까 첫 단추는 깬 거고요. 네. 자, 오늘 그동안 고생하셨고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저도 뭐 내일 마지막 방송이지만 기간 부족한 점이 많았고 항상 성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태곤의 눈은 시력이 5.0이다. 이런 얘기들이 저희들 게시판에 상당히 많이 올라온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3부에서는요. 김기식의 식스센스 재난지원금 관련된 문제 좀 다뤄보겠습니다. 미얀마 현지 연결해보고요.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